지난 24일 정부에서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학교를 2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라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추첨에서 탈락해 사교육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에서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학교 갈 아이들이 계속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 문 닫은 공립학교만 4곳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 교육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폐교되는 학교의 위치를 감안해 청년 임대 아파트 같은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지금 반값 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미련이라고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요. 시세 70%라는 나눔형 주택, 보금자리 등 실패 정책 짜깁기, 로또 기다리느라 시장 얼어붙고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시세보다 싼 가격, 70% 해봤자 싼 것도 아닙니다. 시세가 더블 이상 바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쿨한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궁금한 세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CNN이 260조를 들이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보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라서 세브란스가 지금 정원 11명에 1명도 없다. 그래서 이 가천 길병원이 이 소아과에 첫 입원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의 83%가 소아과 전공의 지원이 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진료 중단, 입원 중단 병원이 속출할 거다. 소아과 필수 의료 중에 가장 심각하고 지금 흉부외과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작년에 2021년에 합계 출산율이 0.81, 그래서 초저출산, 인구 붕괴, 멸종 국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에 5,100만 명에서 2060년에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가 될 거다. 2100년에는 한국은 1300만 명, 거의 조선시대 수준으로 가게 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부터 소멸도시, 도시가 사라지고 국가 재정 부담이 이제 복지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고 생산 인력이 붕괴되고 내수시장 붕괴, 사회 붕괴로 인한 갈등 정폭이 국가 전 분야에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2075년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보다도 더 뒤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자, 지금 주자체들마다 날리고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십수조의 돈을 쓰고 있지만은 합계 출산율을 올리는데 실패했고, 자, 지자체에 마련한 출산 장려금도 목표에 미달되어서 예산이 맨날 남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데 첫째 아이보다 둘째, 셋째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을 더 준다라는 희한한, 그러니까 탈 수 없는 복권을 갖다가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애들을 안 낳는가라는 이걸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반값 아파트 이런 게 반값도 아니고 70%로 국가가 보급하는 게 근본적인 주택정책의 잘못이라고 떠들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교수들은 나하고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 나오면 제가 출연료 잘 드릴 거니까 출연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동아일보의 그 김현수 특파원의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기자가 한 언론인 행사에서 말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가기
뭐 여러 가지 축구나 그 또 문화 등을 극찬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우 좀 쿨하고 풍족한 나라처럼 비춰지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이 대화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발표되면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번에도 한국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에도 CNN이 16년 동안 260조를 출산했어도 효과가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한국의 최근 출산율은 0.79. 아까 말한 것은 합계 출산율이고요. 그래서 원조 저출산 일본 1.3보다도 지금 절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이 문화에서 스포츠에서 보는 것만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외국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이 지적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교육비 부담, 이게 1, 2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근로 기업 문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혼외 출산 비인정 등을 이유로 꼽는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미국도 합계 출산율이 2010년 2.0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0년 1.6으로 갔는데 이건 저성장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위기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을 유도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한국이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하게 더 심한 것은 우리 사회가 미국에 비해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박하다. 자, 그런 것도 원인이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자리를 잡는다고 사회생활 시작도 늦고 또 부모가 자녀의 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문화가 높은 교육비를 들게 만든다. 연예인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이다. 이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지금 이 출산 멸종 국가로 가고 있고 다만 자기 집권 5년 안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모든 정권들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미루고 떠넘기면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딱 두 군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교육비다. 그래서 행명 21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원가로 주자. 국가가 지어서 원가로 신혼부부들을 그리고 집이 없는 한 번도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자. 그래서 그들이 원가로 집을 받게 되면 자, 원가도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20%만 가지고 집을 가지고 나중에는 살아가면서 하게 되면 평당 700으로 일단 공급을 하자. 정부 곳곳에 많은 땅들이 있다. 지금 땅이 많아서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5조 이상의 땅을 매각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매각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집을 짓자. 곳곳에 관공서 자리에 집을 짓자. 관공서가 좀 외곽에 있으면 어때요? 관공서 자리에 집을 짓고 1층은 관공서로 쓰고 그 위는 이 아파트로 하자. 학교도 낮은 층은 학교로 쓰고 위는 아파트로 하자.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요, 이 준교사 제도를 대거 채용해서 방과 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수용하고 실비로 5천원 10,000원 받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비로 몇만 원, 2, 3만 원 받고 이렇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사실상 다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요. 또 사교육 비용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어서 적은 소득으로 지금 집을 가지고 또 사교육을 지금 학교 안에서 시키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유아원까지 전부 통합하고 어린이집 그걸 학교에 두고요. 그래서 보육과 그리고 이 조기교육 그리고 사교육까지 공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맞벌이 부부들도 더 자유로워질 거고 이 애 출산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멸종국가, 이제 기존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면 여기에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을 심부름꾼으로 택한 사람은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주거 문제, 부동산 정책을 윤 정권이 전환했다고 하지만 문 정권이 부동산을 갖다가 띄웠죠. 억지하는 듯 하면서 부동산을 띄웠죠. 그런데 윤 정권도 지금 부동산이 가라앉을까봐 이 40대 부동산이 가라앉을까봐 2030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론을 40조나 지금 대출해서 부동산을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반면에 세금은 떨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하락시키고 종부세나 재산세를 갖다가 작게 때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부동산 정책의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집이 없는 국민 절반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라는 것은 집은 사람이 사는 것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정권이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윤 정권은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요, 뭔가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집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지금 빚어서 집 사는 청년 보금자리론 이 대상자들이 나중에 다 연끌 비투의 대가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집 문제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한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득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 내려왔다고 하는 이 집 가격 수준에도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한국의 60대 이상 베이비 부머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져 버린 거는 평생을 60년을 일했는데 왜 가난할까요? 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갖다가요, 한 세 가지만 꼽자 하면 주거, 그리고 사교육,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지금 AI가 전 세계의 일자리를 5년, 10년 안에 수억 개를 소멸시켜 버릴 거다. 지금 일하는 일자리의 23% 정도가 사라질 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민간 기업은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를 갖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정부가 이 한국인 내국인을 갖다가 일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써야 될 건데, 거기에다가 외국의 용접 노동자, 심지어 가사도우미 노동자 전부 수입한다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를 수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모자라는 일자리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조업 자본가들, 제조업 다수 기업들의 논리를 임시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저는 외국이라는 말을, 이 외국 노동자 수입을 갖다가 주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고를 합니다. 왜 기업들이 애국자냐? 기업들이 애국자면요, 정부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현 임금 수준으로는 이 고용하기 어렵고 점점 외국인 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달라고 기업인들이 말을 해야지요. 자꾸 외노자 수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지 말고요. 기업들이 그리 건의한다고 정부가 일자리들을 전부 외노자들한테 다 제공할 때 기업은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나 한참 일해야 될 경제활동 인구가 일자리가 없이 알바로 소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버는 거는 자기 나라에 대부분 송금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소득이 작아서 반실업자처럼 지내면서 결국 소비를 줄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투자나 생산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거는요, 한국에 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혁명 20일 말고요, 어느 당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원가에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땅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올랐니 어쩌니 하지만은 충분히 평당 700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요, 공교육 내로 흡수해서 이제 사교육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는요, 이 사교육을 공교육에 있어서 질 좋은 공교육을 싸게 제공해서 사교육을 갖다가 점점 공교육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주장 정도로는 안 된다. 일종의 사교육이 반칙이다. 부의 세습과 관련된 반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로 봤을 때 사교육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유 경쟁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한국은요, 이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벌어서 사교육에 1인당 100만원씩 투입하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월급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지요. 주거 사교육 때문에. 자, 외국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내국인이 일하도록 하고 거기에 근로장려금으로 50만원, 100만원씩 보조해주고 근로 환경을 정비하면요. 내국인들도 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내국인은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하는 기풍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교육 일자리는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줄면 줄지 늘어날 거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가 예산 상당수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요,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예산의 상당수를 직접 고용에 투입하면요. 자,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면 30조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120조면 4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3천을 받는 사람을 국가가 120조만 투입하면 4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은 연봉을 대부분 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월급 받는 사람을 이 400만 개를 갖다가 국가가 창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20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일자리들을요, 국가가 전부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거기는 연봉 3천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200만 개의 일자리들을 이 내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윤 정권은요, 왜 이 근본적으로 원가로 아파트를 국가가 제공하는 거 700만 원에, 그리고 사교육을 철폐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국가가 400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이 400만 개의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어서,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일자리들을 국가가 그냥 쓸데없이 신호등 앞에서 깃발이나 드는 일자리가, 쓰레기 줍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사교육을 대체한 공교육, 방과 후에 애들에게 사교육을 대체한 공교육을 과외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양보호사들을 확충해서 질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비어가는 도심의 학교들을 전부 유아원, 유치원을 병설 운영하게 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걱정을 들어주는 거, 아주 싼 가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자, 지금 한국에 한번 보세요. 온 사방에 지금 학교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학교를 조금만 고치면 거기에 유치원, 유아원들을 만들 수 있고 학교 교장이 병행해서요, 그걸 갖다가 감당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유아원, 유치원 교사들을 채용해서요, 그래서 돌보고 부모가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천지에 남아도는 게 학교 시설인데, 그리고 곳곳에 있는 게 학교인데 왜 그거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거, 사교육, 일자리, 그리고 육아 4대 개혁을 윤 정권은 말을 하세요. 그걸 말하지 않고요, 경제 개혁하겠다 어쩌다 해봤자 전부 헛도는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들만 언론이 언급을 하고 당을 만든 지 지금 2년이 넘었고 당원이 13,000명에 육박해가는 혁명 21은 언론들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의도적 무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3의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이 썩어 빠지고 가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가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면으로 전곡을 찌르는 똥침을 놓는 혁명 21과 같은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이 그 세력을 지지할까봐 기득권이 아예 좌우 기득권이 짜고 그래서 숫골한테 탄압을 받으면 좌파라도 띄워줘야 되는데 숫골 좌파가 아직 원내에 이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신생 정당을 완전히 담합해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깔아뭉개도 우리는 머지않아 국민 앞에 우리의 이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정식 격이 이번에 5월 20일 날 하는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운동회 이후에 이제 5+2 정책을 들고 나와서 정면으로 맞붙을 겁니다. 그래서 5+2가 뭐냐? 국가적 원가 주택 판매 평당 700만원. 자, 그리고 사교육은 철폐하고 공교육 내로 흡수하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머니투데이를 보면 한국 소멸을 경고한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가 방한을 했는데 한국의 사교육에는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에 사교육이 결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 억제를 위한 과세를 자본주의의 천국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가 UN 인구 포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교육을 철폐하는 게 맞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를 조장하는 이 기회의 균등 그리고 결과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사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해서 학교의 추가 교육으로 사교육을 갖다가 대체하겠다. 이게 혁명 21 입장입니다. 자, 요양. 엊그제도 보면 한 의왕 요양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목 졸림 흔적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없는 노인, 서민 노인들은 거의 고려장 취급을 당하게 되는 이 사회 시스템에 이건 우리가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노인 요양을 공공으로 대부분 돌려야 된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빼고는 정부가 요양병원 시설들을 다 사들여서 이제는 이 요양에 있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요양의 질은 그야말로 노인 시설은 노인 고려장 센터를 갖다가 방불케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의 요양이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육아 문제에서요. 애들은 부모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간에 제대로 된 육아를 갖다가 지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육아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원 등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공육아를 해야 되고 전국에서 도심까지도 남아도는 초중 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1층은 전부 다 유치원, 유아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대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요. 원가주택 평당 700만짜리를 정부가 곳곳에 빈 땅, 정부가 보유한 땅, 또 공공 땅 이런 데다가 전부 우선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엄청난 노동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또 사교육을 공격으로 흡수하면서 B급 교사를 정부가 엄청나게 채용해야 된다. 요양을 공공화하면서 요양을 갖다가 도와주는 요양요원을 갖다가 정부가 수십만 명을 채용해야 된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자리가 주거, 사교육, 요양, 육아에서 이것이 공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얼마나 창출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 사교육, 요양, 육아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 요양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정부가
연봉 3천 정도로 산정했을 때 그걸 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120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민간이 경제를 책임진다?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AI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거의 불가능한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기업의 고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엘리트들이 하는 일자리조차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집 짓는 일, AI가 할 수 없는 사교육을 대처하는 것,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애들을 키우는 육아 등을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고, 이 120조라는 것은 국가 예산의 600조쯤 되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예산의 5분의 1은요, 그야말로 길거리에 갖다 붙고 있는 이 교육 예산, 지자체 예산의 21% 연동, 이 교육 예산을 줄이고, 또 저출산 예산, 고령화 예산, 이런 것들을 다 일자리 창출로 모으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제일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주거 사교육 문제고 육아 문제입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될 거고, 그 400만 개의 일자리에 연간 120조씩을 투입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 엄청난 소비력 강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로도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이 해법이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도 동시에 작용할 겁니다. 자, 한국의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4월 달에 이제 3천만이 되지 않는 2,923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을 매년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면, 자, 이 경제 활동 인구의 13.3%를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고용을 해줘도 여기에서 임금으로 지급된 120조가 또 다른 이 부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 개의 고용이 지속된다면요, 지금은 노인 일자리라고 길거리에 앉아서 건널목에 신호 있는데 굳이 깃발 드는 거, 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혁명 21은 돈을 뿌리는, 공짜로 돈을 나눠주다시피 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 그래서 억지로 없는 아무런 노동 생산성도 없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없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이 경제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거입니다. 주거 사교육, 이게 해결돼야 이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여기에 이 육아 문제도 해결이 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노인 요양 문제는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려장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노인 요양 문제는 이대로 두면 고려장 시대로 돌아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허접한 일자리만 남는데, 최근에 보면 이 일자리를 갖다가 외노자 수입하고 이민 허용해서 채우겠다는 말들이 온 사방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외노자 도입과 이민을 갖다가 지금 풀기로 작정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것은 기득권의 논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옥에 누가 애를 놓겠습니까? 아무도 안 놓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주거, 사교육, 일자리, 안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이 기득권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가요, 결국은 지금처럼 부동산이 한국의 최고의 이 투기판이라는 것은 도박장에 가보세요. 정보 많고 돈 많고 네트워크 잘 짜여져 있는 자들이 도박판을 휩쓸지요. 자, 그들은 하우스 운영하는 사람과도 결탁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운영하는 게 누굽니까? 하우스 짱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정권이라는 게요. 자, 그들과 이 하우스 짱과 결탁된 도박 그룹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대거 투기 수익을 창출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요, 주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1945년 해방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투기 대상화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된 60년대 말부터 강남은 강남 1970인가 하는 영화를 안 보더라도 강남이 구획 정리되어서 개발될 때부터 기득권들은 강남에 자기 땅을 갖다가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4세대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때 강남에 땅을 샀던 이 일대는요, 이제 4대까지 왔어요. 자, 그들은 4대까지 이르는 동안에 대대로 투기를 통해서 부를 갖다가 정식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뭐 스포츠 스타다, 뭐 연예인이다 해서 떼돈 좀 번 것들도 전부 강남에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 누가 무슨 빌딩을 샀니?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성실히 일해서 노동으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바보고, 이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 그자가 제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라는 것은 이대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저 운동권 건달 정부에서도 없어지지 않았고, 그 강남 투기 숫골들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양심적 이 상류층과 지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이지만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해야 돼요. 자, 그들이 합쳐서요, 이 투기 사회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된다 해야 끝이 나지, 끝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 투기 사회를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출발이라는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혁명 21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교육 문제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사교육 철폐까지 주장하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이렇게 좀 이동시키면 되지 철폐까지 주장하냐, 공교육 내 흡수라는 말도 좀 옳지 않다. 어떤 자들은 뭐 공교육이 엉망이 됐는데 사교육으로 가야지 개소리들 하고 자빠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라는 부분이 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사교육이 담고 있는 거는요, 저는 마약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이야, 마약 산 놈 지 건강 망치고, 그리고 마약이 지하 경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마약이 그야말로 정신생계를 붕괴시키면서 그것이 번져가죠. 그래서 나라의 건강을 좀 먹고 이 기풍을 좀 먹는 이런 효과는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유출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죠. 자, 그렇지만은 사교육이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전체 국민을 무한 경쟁의 지옥으로 틀어놓으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신분 세습을 유지시키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마약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뭐 정부는 20몇 조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실제 그 3배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상당한 부분 지하 경제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과 유사합니다. 과외하고 이런 수입들이요, 비밀 과외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노출됩니까? 정확하게 노출 안 되죠.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 강남 8학군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사교육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그리고 불공정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기회균등을 박탈하며 불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은 마약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철폐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요, 일하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그냥 주고 하루 종일 먹고 놀기만 하면요, 로마처럼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을 찾거나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은 인간의 삶의 일종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들을 죄다 외국인한테 던져줘 버리고요, 그러면 내국인은 로마의 귀족처럼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놀기만 하면 됩니까?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로 이 기득권들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다 던져주고 이민 온 외국 사람한테 던져줘 버려야 통제하기가 쉽다. 민노총이 잘못됐다고 두들기면서 민노총이 미워서 외노자들한테 일자리 다 던져주고 그리고 이민 허용하면 이게 민노총 그래도 그 못된 민노총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들이 뜯어먹은 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외노자들한테 줘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밖으로 유출되죠. 그리고 이 땅에요 외국인들을 갖다가 하청 외국인들을 수입해서 그들을 갖다가 살게 하면서요. 나중에 그들이 훨씬 한국 오리지널 국민보다도 출산율이 좋을 거고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의 나라가 될 거예요. 결국 한국 사람들은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고 그들은 출산율이 늘어갈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나라는요 그들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기득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이라면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노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기득 상류층들이 오피니언 리더이자 사회 지도층인 양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온 언론을 보세요. 기득 상류층의 목소리만 대변되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유일하게요 행명 21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탄압하지 않겠어요? 남이 안 하는 소리를 하면 언론들이 좌우 언론들이 달아줄만 하죠. 보수에서 탄압받으면 대체로 좌파들이 띄워줍니다. 좌파에서 탄압받으면 보수에서 띄워줘요. 그러니까 좌파하다가 거기서 경쟁에서 실패한 것들이 보수판에 와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고 더 나아가서요 조선일보가 그들을 갖다가 글쓰게 하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명 21에 대해서 좌우가 철저하게 유령 취급을 하는 것 보십시오. 저거들의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흔들고 있는 위험 세력이라고 보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너무나 가소로운 기득권 사회를 끝장내야 된다. 자, 그건 이제 시작이 절반이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리를 아무리 탄압하더라도 결국은 이겨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는요, 지금 상류층의 영역에 속하는 노블레스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회적 의무감을 가진 어벌리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혁명이 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영국이 혁명이 나지 않은 배경에는요, 윌리엄 월버퍼스 같은 노블레스 계층에 있으면서 사회적 의무감으로요, 오벌리주를 실천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혁명을 겪지 않고요, 지금까지 굴러온 겁니다. 자, 이 썩은 대한민국 사회를요, 이제 생각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여유가 있는 노블레스 계층들이요, 적극적으로 합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자, 내가 노블레스로 살면요, 그 다음에 내가 살다 가고 나면 남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식을 노블레스로 만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건 너무나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 노블레스 계층에 이르렀, 내 노력으로 내지는 이 세습으로. 그 다음에 나의 의무는요, 노블레스가 가지는 오블리주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로 우리 혁명 20일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더욱이 많은 노블레스 계층의 자각을 호소합니다.